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성병리의 매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사주팔자 공부하시면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가불병정, 자축인묘 그런 것 다음에 이제 원형이정, 금묘화실 이런 걸 배우셨을 겁니다. 근데 처음 배워서 그런지 이 내용을 어떻게 써먹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칠판에 여러분들 각자 팔자를 한번 써놓고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자, 이렇게 이제 연, 월, 일, 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팔자를 보면서 이렇게 연하게 되면 요걸 이제 근, 묘, 화, 실 이렇게 네 가지를 하죠. 자, 여기서 뭐 근이라는 건 뭡니까? 이제 근은 이제 우리가 뿌리 근자 쓰죠. 네, 뿌리가 우리 조상의 뿌리가 어쩌고저쩌고 하죠. 네, 뿌리를 얘기합니다. 야, 묘는 뭐냐면 이게 그 우리가 싹이 틀고 묘고 이렇게 이제 뿌리가 있으면 그다음에 싹이 트죠. 그다음에 이제 꽃이 피게 되죠. 네, 꽃이 핍니다. 그다음에 뭡니까? 열매가 맺게 되죠. 야, 이렇게 금묘화실 이러죠. 요 금묘화실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요거는 그 육친관계를 얘기합니다. 육친관계. 육친관계가 뭡니까? 내 주변의 환경이죠. 내 환경이 뭡니까? 나를 낳으신 부모, 형제, 친척,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요 육친관계에 들어가 있죠. 예. 나와 내 부모, 형제, 자매, 내 자식, 내 배우자 이런 거 다 육친관계입니다. 이 원형 금묘화실이라는 것은 이거를 보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갈라가지고요. 우리가 두 가지로 보죠. 하나는 성을 보고요. 성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육신상의 글자를 얘기하는 거죠. 글자. 육신의 글자. 그 다음에 성은 뭡니까? 궁은 뭡니까? 궁은 집을 얘기하죠. 집궁자 쓰죠. 이렇게 궁. 이 궁은 집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걸 처음에 연지를 뭐라고 합니까? 배우자궁이라고 조상궁이라고 그러죠. 요거 조상궁. 요건 부모 형제궁. 요건 배우자궁. 요건 자식의 궁이죠. 그러니까 이건 뭔 얘기입니까? 육친관계를 알아보는 거죠. 육친관계. 내 조상이 어떠고 저쩌고 뿌리가 있냐 없냐 뭐 이렇게 얘기하죠. 예. 내 부모 덕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거죠. 자식 덕이 있냐 없냐, 자식이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 내 배우자가 어떠냐 이런 거 알아보는 것이 우리가 뭡니까? 금묘화실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이제 원형이정이라고 있죠. 원형이정. 이 원형이정은 뭐냐? 원형이정은 시간표를 얘기합니다. 나의 시간표. 네, 나의 시간표. 나의 시간표라는 게 뭡니까? 우리 인간의 삶을 12단계로 쪼개서 놓은 것이 우리 포태양, 생육대로, 왕세병 이렇게 12운석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뭡니까? 다 우리 인간의 삶을 12단계로 쪼개가지고 이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12단계로 쪼개놓은 걸 가지고 다시 우리 삶을 갖다가 훑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형이정은 나의 시간표라고 했으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내 어렸을 때 성장기에 장년 다 커서 내 배우자, 내 말년은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 내 삶의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이 삶의 시간표를 볼 적에 우리가 나이로 따지죠. 연은 몇 살부터라고요? 1살부터 15살까지. 월은 16부터 30까지. 일은 31서부터 45세까지.
신은 46세부터 60까지 이렇게 우리가 시간표를 정해놓죠. 예, 나의 어렸을 적에 성장해서 장성, 말년 이렇게 봤죠. 그럴 때 이게 60까지면 옛날에는 60 하게 되면 환갑잔치까지 했죠. 환갑잔치를 왜 했습니까? 예, 옛날에는 60을 못 살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60을 못 살기 때문에 60만 살아도 환갑만 살아도 오래 살았다고 축하해 주기 때문에 환갑잔치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환갑을 산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60이면 시집장가 가는 나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이렇게 그 시간표를 정해놨는데 이 시간표가 나의 시간표. 그러면 이때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이때는 어떤 삶을 살았고 이때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 그럼 60을 넘어간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해서 이 시에다가 놓고만 60이 됐든 70이 됐든 80, 90, 100살이 될 때까지도 시에다가만 나의 인생길이 쭉 놔줘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볼 것이냐? 다시 연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책에서 보셨습니까? 없을 겁니다. 지구는 순환합니다. 돌고 있는 거죠. 이렇게 60까지 간다면 쥐가 서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순환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자연에, 지구에 우리 순환하고 똑같이 맞춰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60이 넘어가게 되면 다시 61세부터 75세까지를 연애다가 다시 집어넣고 76세부터 90세까지는 다시 월에다가 91세부터 105세까지는 다시 1에다가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105세부터 120세까지는 쉬에다가 놓고 보는 것이 맞는 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묘화실은 나의 육친관계를 알아보는 것이고 원형이정은 나의 시간표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어떤 때 어떤 삶을 살고 몇 살 때 어떤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그림책으로 그려놓은 것이다. 이것이 원형이정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그림책이 내가 원형이정으로 나의 살아가는 방법이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건 시간표지. 여기에 프로그램은 없죠. 야, 시간표인데, 자, 이 시간표를 이제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간 삶을 12단계로다가 이렇게 쪼개는 글자에 나 연애는 어떤 글자에 해당되는가? 우리가 동법을 볼 때, 포태법을 볼 때 포태양 생육 대록 왕세 병사 묘 이건 12단계로 끊어놓은 거지 우리 삶이 그렇게 쭉 나가는 건 아닙니다. 이 순서가 뒤집히겠죠. 네, 뒤집힙니다. 그럼 그 뒤집힌 삶을 내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뒤집히고 어떻게 순서가 변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금에서 자, 이렇게 신에다가 포태법을 놓고 봅니다. 이렇게 포태법을 놓고 보면 뭐가 됩니까? 우리 그 전에 포태법 볼 때 경은 인에서 출발한다 그랬죠. 인에서 출발해 봅니다. 포, 태, 양 또는 뭡니까 포태양을 또 다른 말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나요? 포, 태, 양, 생, 욕, 대, 록, 록지가 되네요. 예, 포태양, 절태양 그러죠. 갑자기 절자가 생각 안 나네요. 포태양, 생, 욕, 대, 록. 신은 욕이니까 록지 속합니다. 예, 록. 록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록이 최고 좋은 거죠. 네, 록이 쎄 먹고 삽니다. 자, 록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연은 이 사람의 아까 1살부터 15살까지라 그랬죠. 그 사이에 록지를 갖고 있으니까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는 삶을 살았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로는 이제 자를 봅니다. 자는 어떻습니까? 자는 사지에 속합니다. 사지.
죽을 사자죠. 네. 자, 볼까요? 인에서 출발합니다. 자가 여기 좀 포태양, 절태양, 생육, 대록, 왕세, 병사, 사지입니다. 예, 사지가 뭔가 죽을 만큼 고생했다는 얘기입니다. 죽었으면 팔자가 없어졌겠죠. 예, 죽을 만큼 고생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좋았다 나빴다니까 나빴다는 얘기죠. 예, 죽을 만큼 고생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30살까지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은 뭡니까? 이런 경술은 경에서 술까지는 쇠지에 속합니다. 자, 쇠지는 포태양, 생록, 대록, 왕 다음에 쇠입니다. 왕쇠. 다시 말하면 최고 경지의 한 단계 아래가 쇠지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경지에 올라간 사람이 여러분들 좋은 것도 있겠지만요, 엄청 고생 많이 합니다. 왜? 그 많은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죠. 그 많은 큰 기업을 운영하려면 고생 엄청 많이 합니다.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골프, 자기가 좋아하는 뭐 등산 이런 것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쇠지는 뭐냐? 그 단계에서 퇴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에서 퇴직했다는 얘기죠. 그럼 퇴직했으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여유가 있죠. 또 퇴직을 했으니까 퇴직금도 받은 게 있겠죠. 그러니까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12단계 중에서 제일 좋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제일 좋은 게 쇠지예요. 왕지보다도 쇠지가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양지가 좋은데, 양지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누기 때문에 전체 좋다고 볼 수 없어요. 왜냐면 양지는 뱃속에 엄마가 지금 만삭이 되는 엄마가 이제 임산부가 있을 때 그 안에 있는 아기는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엄마가 고된 일을 하다가도 만삭이 되면 일을 안 합니다. 그냥 먹고 놀고 엄마와 같이 노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죠. 예,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먹고 살 걱정도 없어요. 고생도 모릅니다. 배 안에서 엄마와 같이 숨 쉬면서 사니까 최고로 좋은 겁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보호를 받을 때 또는 보호를 할 때야 다르죠. 왜? 내가 보호를 받는 입장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병원에가 누워서 간호사에 또는 간호원에 보호를 받는 거죠.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건 별로 안 좋은 거죠. 근데 내가 보호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린이들을 그 보호하는 고아원을 한다든지 나이 많은 신부들을 보살펴주는 양로를 한다든지 이러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내가 보호를 하는 거죠. 보호받는 게 아닙니다. 보호하는 양질은 좋은데 보호를 받는 양질은 좋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한마디로 양지가 좋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는데요. 쇠지는 엄청 좋은 겁니다. 왕지 다음인데도 최고 좋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게 쇠지입니다. 그 다음에 미는 뭡니까? 미는 이렇게 이제 대지에 들어갑니다. 대지는 뭡니까? 이게 허리띠란 뜻이죠. 허리띠. 허리띠는 뭡니까? 누구를 가르치거나 누구를 교육시키거나 이러는 것이 대지에 속합니다. 요즘 얘기하면 선생님 같은 겁니다. 예, 대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명이 이렇게 60대까지 흘러갈 때에 시간의 흐름표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자, 15살까지 이런 록지에 있다가 30살까지 이런 사지에 들어갔다가 다시 45세 쇠지에 들어갔다가 다시 60까지 대지에 들어갔다. 이 사람 시간표 이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거기다가 포태법을 집어넣고 보시면 여러분들의 삶은 저보다도 여러분도 잘하실 거 아닙니까? 한번 여기다 집어넣으시고 한번 비교 검토를 해보십시오. 내 살아온 삶이 맞는가 틀린가를 여러분들이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금욕하시는 나의 육친관계를 네 자식이 자식덕을 보느냐 못 보느냐, 조상덕이 있었냐 없었냐, 부모 형제간들의 사이가 좋냐 나쁘냐 하는 문제, 배우자하고의 사이가 좋냐, 이런 육친관계를 알아보는 것이 금욕화실을 보는 것이고, 나의 문제, 나의 시간표를 볼 적에는 이렇게 원형이시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우리가 팔자를 공부하면서도
제일 등장되는 게 금묘화실이고 원형이정인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금묘화실 원형이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요즘 어느 분이 오셔서 삼재에 대한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요. 삼재하면 우리가 이제 부족 많이들 쓰고 그러죠. 삼재는 어떻게 뽑는 거냐면 올해 이민년이죠. 이민년이면 그 인과 충하는 글자가 어떤 겁니까? 신이죠. 그래서 인신 충한다. 그러니까 이 충하는 글자하고 삼합되는 글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삼합되는 글자는 신자진이죠. 띠로 따지면 젠네비띠, 쥐띠, 그 다음에 용띠가 삼재가 들어와 있는 올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 삼재는 이제 젠네비띠, 쥐띠, 용띠가 삼재에 들어와 있다. 들어온다 그래서 이걸 갖다 올해 첫 해가 들어왔으니까 올해 처음 들어왔다 그래서 올해는 놀재고 들째입니다. 들째 들어온다 해서 들째고 내년에 들어와서 중간에 놓은다 해서 놀째라 그러고 나중에 이제 나갈 때 3년째 나갈 때는 나간다 해서 날째라고 합니다. 놀째, 들째, 놀째, 날째 이러는데 여러분들 특히 스님들 같은 분들이 이렇게 부족을 많이 쓰죠. 네, 큰 의미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참고로 봐주면 백호살들 얘기 많이 하죠. 백호살이 뭡니까? 혈광사라 그래갖고 피를 토하고 죽는 살이라고 많이 합니다만 이런 거 다 그냥 그런데 그냥 겁을 먹고 부족을 쓰다든지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 옛날에 고법 중에서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해서 있었습니다만 지금 그런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재가 뭘 갖고 삼재라냐면 겁재, 그 다음에 겁살, 재살, 천살 이걸 갖다가 이제 삼재라고 하는데 겁이라는 게 뭡니까? 겁탈당한다든지 겁재는 내 돈을 뺏긴다든지 내 걸 뺏긴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재살은 재앙을 얘기하죠. 옛날에 치수가 잘 안 돼 있어갖고 홍수가 많이 나가 집이 떠내려갔다든지 이런 문제, 천재지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재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살은 게 하늘의 뜻을 얘기하는 건 천살이니까 하늘이. 우리 특히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이 그런 거 하죠. 농사 다 지어놨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싹 쓸어가서 그 해 농사를 헛쥐었다. 이거 다 뭐예요? 하늘에 사는 짓이죠.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 이런 것들은 이제 하늘의 뜻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이제 세 개를 합쳐갖고 우리가 이제 삼재가 들었다 하는데 옛날 고법이니까 너무 거기에 아주 부정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치우쳐서 삼재에 부족을 쓴다든지 여러 가지 방편수를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발자에 금묘화실과 원형이정 이런 걸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또 이제 명절이 내일 모레 다가오네요. 또 선거판도 요즘 점점점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즐겁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